자바의 템플릿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범용 프로그래밍이 뭐다 이런 걸 설명드렸고, 그 자바에서는 이제 템플릿 기능을 쓰는데 이 템플릿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렸고, 이제 표준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범용 자료 구조들 그것들을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자바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든 코드를 실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용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는 멤버 변수가 있는데 이 멤버 변수를 특정 타입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타입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유지해야 되는 타입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이제 범용 자료 구조 같은 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범용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바는 이 범용 클래스의 타입 인자로 뭘 사용 못해요? 원시 타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유지해야 될 경우에는 뭘 써요? 래퍼 클래스를 쓰는데 이 래퍼 클래스를 쓰는 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바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원시 타입들은 리스트로 처리하지 않고 배열로 많이 처리합니다. 그게 이제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꾸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열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가 있고 원시 타입 전용 함수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범용 함수에도 인테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원시 타입을 처리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원시 타입 전용 함수가 따로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시 타입을 처리할 때는 원시 타입을 전용적으로 처리해주는 별도 함수나 별도 클래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그걸 쓰는 게 범용 클래스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범용 클래스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클래스 이름 다음에 꺽쇠 열고 거기다가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합니다. 타입 매개 변수를.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를 하나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 쓸 때는 콤마로 구분하시면 돼요. 콤마로 구분하면 되겠고, 이 타입 매개 변수는 여러 개를 쓸 때가 아니면 굳이 긴 이름으로 뭔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긴 이름을 써서 다른 식별자처럼 가독성을 높이기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템플릿이 처음 도입됐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T예요. 왜냐하면 타입의 첫 글자가 T니까 T를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를 보거나 뭐 C++ 라이브러리 보면 T를 안 쓰고 뭐 E도 쓰고 U도 쓰고 V도 쓰고 뭐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T를 안 써도 되는데 저는 T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T를 이제 하나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 매개변수 T를 여기다가 표시하고 이 T를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의 몸체를 작성하시면 돼요. 특정 타입 대신에 T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를 멤버 변수로 활용할 수가 있고, 메소드의 매개 변수, 반환 타입, 그리고 메소드의 지역 변수로 이 T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T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거나 배열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new T 이런 것들이 안 돼요. new T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바가 템플릿을 처리하는 방법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 클래스 내에서 T타입의 객체를 뉴를 이용해 생성할 수가 없고 T타입의 배열도 뉴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다양한 애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애가 어떤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타입 인자를 주어지면 그때 판단해 볼 수는 있지만 자바는 그렇게 C++하고 좀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해당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범용 클래스의 경우에는 밖에서 생성해서 넘겨줘야 돼요. 보통 안에서 생성 안 하고 밖에서 생성해서 넘겨주는 거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 같은 걸 만들 때에는 오브젝트 배열로 만들고 타입 변환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T를 갖고는 직접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거나 배열을 생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면 이제 실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타입 인자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pair string 그러면 내가 문자열 string 타입의 객체를 2개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입 인자를 주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함수의 경우는 이건 범용 클래스와 상관없는 건데 얘는 범용 함수는 아니에요.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하는 함수이죠. 이 자체가 범용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함수는 맥스와 민을 동시에 찾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함수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건 좋은 함수는 아니라고 해요. 응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민 구하는 거 하나, 맥스 구하는 거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게 더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함수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게끔 만드는 거는 이제 설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함수에서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반환해야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구조체 같은 걸, 레코드 같은 걸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때 뭐 레코드 쓸 수 있고 클래스를 만들어 쓸 수 있는데 범용적으로 범용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쌍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하게 되면은 이 first와 second는 타입이 같아요, 아니에요? T first, T secon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 first와 T second는 무조건적으로 같은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용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 T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T와 이 T는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first와 second는 다 같은 타입이 돼요. 근데 클래스 페어 UV private U first private V second 이렇게 만들면 이제는 U와 V가 first와 second가 다른 타입일 수가 있죠. 내가 pair string integer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게 되면은 first는 문자열 타입이 되겠고 second는 인테저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타입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string 주면은 u와 v도 이제 같은 타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템플릿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t를 써가지고 똑같은 타입으로 강제화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T가 돼요.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왕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set 함수를 두 개 만들어서 여기는 set first, set secon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set 해가지고 UV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pair, string 쓰게 되면 어떻게 돼? U와 V가 똑같은 string 타입이 되죠. 그럼 이 함수도 string, 이 함수 string이니까 똑같은 함수가 두 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쓸 때는 그 여러 개가 항상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타입 인자를 쓸 수가 있고요. 같은 타입 인자가 썼을 때 코드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모호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쓸 때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 개가 같은 타입으로 우리가 타입 인자를 썼을 때 내가 만든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용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객체를 생성할 때는 타입 인자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근데 타입 인자를 지정할 때 여기서 보면 앞에도 지정하고 뒤에도 지정했어요. 그렇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타입에도 지정하고 생성하는 호출하는 그 메소드에도 같이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 7부터는 앞에다가 썼으면 여기다가 안 써도 돼요. 유추해가지고 그냥 스트링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앞에 썼으면 뒤에는 안 써도 돼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얘를 없애면 안 되지만 얘를 그냥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스트링을 안 넣어줘도 돼요. 그런데 바를 하게 되면은 이거 안 넣어주면 안 되겠죠. 만약 바 했는데 바 여기 뭐 있어? files equal new array list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문법 오류는 아니에요. 그럼 뭘로 타입을 해석할까? 타입 인자를 뭘로 해석할까? 이 경우에 타입 인자를 지정 안 했어요. 그럼 뭘로 해석할까? 오브젝트로 해석합니다. 오브젝트. 오브젝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바를 쓸 경우에는 여기다가 꼭 해줘야 되는데 바를 안 쓰고 앞에서 타입 인자를 지정해 줬으면 뒤에 new에서 생성자를 부르는 쪽에서는 타입 인자를 지정 안 해줘야 된다. 근데 타입 인자를 지정 안 했는데 얘까지 생략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타입이에요. 얘는 범용 타입이 아닌 애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애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써줘야 돼요. 생략하더라도 이런 형태로는 써줘야 된다. 얘까지 빼먹으면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얘와 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얘는 범용 클래스고 얘는 범용 클래스가 아닌 자바 5 이전 코드와 호환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로우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용 클래스를 만들어 놔도 범용 클래스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 클래스처럼 쓸 수도 있어요. 자바는. 왜? 과거와 호환돼야 되니까. 템플릿이 자바 5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5 이전 코드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쓸 수 없지만 이 문제 해결하신 분 중에 조금 클레버하게 하신 게 이제 요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레코드 만들어서 이렇게 넣겠는데 정수 2개 넣으려고 하니까 레코드 만들기도 귀찮아. 그럼 저렇게 넣어도 돼요. 그럼 0의 x값, 1의 y값, r값, c값 넣어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배열도 객체니까 배열도 원시 타입 배열도 타입 인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는 그렇고요. 범용 메소드는 이제 범용 클래스는 타입 매개 변수를 클래스 이름 다음에 박스에 열고 거기다 나열했어요. 그런데 범용 함수는 이제 범용 함수에 있는 타입 매개 변수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반환 타입, 매개 변수 타입, 지역 변수 타입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반환 타입이 나오기 전에 타입 매개 변수가 선언이 돼야 되잖아요. 쓰고 나서 선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수식 어드라고 반환 타입 사이에다가 타입 매개 변수를 꺽쇠 열고 나열해 줘야 돼요. 타입 매개 변수를 할 땐. 왜냐하면 이 t가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예요. 반환 타입으로. 그래서 t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에다가 넣기 때문에 범용 함수 만들 때도 범용 함수 이름 다음에 뭔가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반환 타입부터 우리가 타입 매개 변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반환 타입 바로 앞에다가 꺽쇠 열고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범용 함수는 이제 호출할 때 타입 인자를 지정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어디다 하냐면 호출하는 함수 이름 앞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름 앞에다가. 이름 앞에다 하는데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항상 클래스 이름이 필요해요. 또는 객체 이름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으로. 근데 이 타입 인자의 경우 범용 함수를 호출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생략한 거죠. 타입 인자를. 타입 인자를 굳이 지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 인자를 갖고 보통 판단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범용 함수는 이제 타입 인자를 제시하지 않고 생략해요. 근데 생략할 때에는 이제 범용 클래스와 달리 빈 꺽쇠를 넣고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통으로 생략합니다. 아예 없잖아요. 이 앞에 이렇게 빈 꺽쇠를 쓰지 않는다. 클래스에서는 생략할 때는 빈 꺽쇠를 써주셔야 돼요. 클래스에서는. 전체를 생략한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범용 클래스는 타입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보통 목표인데 범용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모든 애들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만 인자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뭘 활용해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애들로만 타입 인자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타입 제한입니다. 타입 제한.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t인데 민을 찾으려면 배열에서 민 값을 내려면은 그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서로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해서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겠고
자바에서는 서로서로 큰지 작은지 비교할 땐 뭘 이용해요? compare to 함수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들만 T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제한하냐면 그냥 T만 쓰는 게 아니라 T extends 이렇게 써요. 근데 extends를 씁니다. extends. implements가 아니라 extends. 왜 그런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extends. 근데 extends를 쓰는 이유는 타입 제한을 인터페이스로만 만약 제한해 놨다면 implement 썼을 것 같은데 타입을 뭘로도 제한하냐면 클래스로도 제한할 수 있어요. 부모를 조상이 요 타입이네. 로만 제한하고 싶다. 그럼 T extends가 맞거든요. 그럼 implements보다. 그래서 타입을 제한할 때는 extends를 쓴다. extends. 써서 이렇게 나열해. 근데 실제로는 컴페러블 구현하고 있는데 얘보다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는 조금 뒤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타입을 왜 제한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이 함수들은 컴페어2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안 오면 안 돼. 그럼 컴페어2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타입 인자로 쓰게끔 하고 그거를 컴파일 시간에 검사해서 컴페어를 구현하고 있지 않은 애들은 문법 오류를 주기 위해서는 이 타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한을 어떻게 한다? extends 이렇게 써요. extends. 그리고 하나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and를 이용합니다. and 기호를. 저것도 왜 and 기호를 썼을까? 생뚱맞죠? 보통 여러 개 나열할 땐 뭘 써? 콤마를 쓰잖아. 콤마를. A, B 이렇게 나열하잖아. 근데 콤마를 쓸 수가 없어요. 저희는. 왜 콤마를 못 써? 콤마를 이미 써고 있어요. 뭘로 써요? 콤마를. 원래 콤마는 타입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나열할 때 콤마를 써요. 그러니까 콤마를 이용해서는 타입 제한을 또 콤마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뭘 쓰고 있어요? and라는 저 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제가 왜 and 쓰지? 콤마 안 쓰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 알 수 있어요. 콤마를 쓸 수 없는 이유. 콤마는 이미 이렇게 타입 매개 변수를 여러 개 쓸 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u extends 뭐 V인지 U인지 헷갈리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and를 써야 됩니다. and. 그리고 안 나오네. 만약에 클래스로 제한하고 싶다.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로 제한하고 싶으면은 클래스는 하나만 올 수가 있고 맨 앞에 와야 돼요. 클래스를 왜 하나만 제한할 수 있어야 되나? 클래스는 하나만 제한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클래스는 왜 하나만? 자바는 다중상속 지원해요? 아니죠. 단일상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만이에요. 여러 개를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면 클래스가 먼저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나열해요. and를 이용해서. 그리고 클래스는 나열하면 하나만 올 수 있고 맨 앞에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와일드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그래서 와일드카드는 왜 필요하냐? 자, 이런 애를 만들려고 그래요. print friend 해가지고 페어 쌍을 줘요. person 페어. 근데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아래로 뭐가 있냐면 professor, staff, student가 있어요. 교수, 직원, 학생.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뭘 받고 싶냐면은 페어 person도 되고 페어 student도 되고 페어 teacher도 되고 페어 staff도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페어 person 하면은 뭐만 전달할 수 있어요? 페어 person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pet이 있으면 이 밑에
도 캣이 있는데 void foo pet이 있으면 요 함수에는 강아지도 전달하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슨 어떤 범용 클래스예요. 페어 pet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페어 cat, 페어도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와 얘는 다른 클래스가 아니에요. 같은 클래스고 상속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냐면은 와일드카드입니다.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상속관계가 아닌 것들을 이제 범용 프로그래밍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입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extens와 super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요 물음표를 써서 물음표. 그래서 물음표 extends person이면은 요 위치에 올 수 있는 애는 person 포함해서 person의 후손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pair person, pair professor, pair student, pair staff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와도 다 돼. 그리고 물음표 super 하게 되면은 어떤 애가 올 수 있냐면 student 포함 student의 조상 클래스들. 즉 pair person, pair student 또 뭐가 올 수 있어? pair 오브젝트가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브젝트는 항상 꼭대기에 있으니까 super 쓰면은 pair 오브젝트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 관계가 있지 않는 그 범용 타입을 그 상속 관계로 맞물려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와일드 카드다. 와일드 카드예요. 그런데 이 와일드 카드를 그냥 물음표는 물음표 하나만 쓰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얘와 똑같은 거예요. 물음표 extends object. 물음표 extends object 하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는 거지 뭐. 다 오브젝트 밑에 있는 거잖아.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 하나 있는 건 뭐의 축약 표현이냐면 얘의 축약 표현입니다. 물음표 extends object.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범용 클래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범용 함수예요. 근데 저 위에는 범용 함수가 아니야. 범용 타입을 받는 함수예요. 일반 함수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냐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위에 게 더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페어 물음표 P예요. 그러면 페어인 애는 어떤 애든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얘랑도 얘도 다 받을 수 있죠. 페어 T 하면. 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 위처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와일드카드를 아주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와일드카드를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는 얘는 T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뭘 못해? 물음표를 이용해서는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어요. 물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는 프로그램이 안 되죠. 물음표를 이용해서는 프로그램이 안 돼. 그래서 똑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얘 안 만들고 얘만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어쨌든 물음표 하나는 뭐다? 물음표 extends object의 생략된 형태가 되겠고요. 범용 함수를 만들 때 범용 함수를 만들지 않고 이 물음표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으면 일반 함수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PECS라 그래요. 프로듀서는 extend, 컨슈머는 super. 이게 PECS. 프로듀서라는 건 생산자. 뭐를 제공해 주는 애. 뭐를 이렇게
내보내는 애, 걔는 extens를 써야 되겠고, 뭐를 받는 애는, 소비하는 애는 super를 써야 더 많은 종류의 애들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dd all 이라는 함수예요. 앞에 받는 게 pass이에요. 그런데 이 뭐라고 싶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여기에 다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inlist에 있는 애들을 여기에 다 추가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inlist는 내보내는 애잖아요. 프로듀서잖아요. 저 pet list가 그 애를 받는 애고, 그러면 여기는 extend를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는 뭐가 와도 돼요. 리스트 pet이 와도 되고, 리스트 독이 와도, 강아지들도 pet 리스트에 다 저장할 수 있죠. 캣이 와도 되고, 모두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장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inList라는 거는 프로듀서니까 extend를 써야 돼요. 거꾸로 get all dogs는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강아지만 1로 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outList는 뭐가 돼? 소비하는 애지. 받아들이는 애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애는 뭘로 써야 돼요? 슈퍼로 써야 제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저장할 수 있는 애는 리스트 도, 리스트 펫, 리스트 오브젝트 세 가지만 돼요. 리스트 캣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강아지를 다 받아야 되는 애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형태면은 슈퍼를 써야 되겠고, 강아지를 소비하는 애 그러면 슈퍼를 써야 더 많은 종류의 타입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펫을 소모하는 애 그러면 pet extens를 써야 가장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S 규칙 좀 이해돼요? 소비자, 생산자. 생산자는 extends, 소비자는 super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를 이해해 볼 시간입니다. 자바 라이브러리를 보면 뭐 물음표 슈퍼, 물음표 extend 정말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저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원리로? PECS 규칙을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십시다. 자, add al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add all은 array list 2에 정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array list에. 그러면은 이 타입의 array list에 뭔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C는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생산자죠. 내보내는 거죠. array list 2에다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은 extens가 돼야 되겠죠. 2를 extend 하는 애. 그러면 그 애들은 다 2의 하위 애들이니까 array list 2에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extend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each는 어떤 함수를 받아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실행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이 애들을 얘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이 함수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액션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저 액션은 소비자예요. 그 객체들을 받아서 뭔가 수행을 해야 되니까 받아서 이 타입을 받아서 수행하려고 그러면 슈퍼가 돼야 되는 거죠. 슈퍼가. 그래서 강아지면 펫이 와도 되고 펫을 처리할 수 있는 애도 와도 되고 강아지가 와도 되고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contains all은 굳이 제한할 게 없어요. 이 애들이 여기에 있나를 봐도 돼. 근데 솔직히 얘는 조금 제한해도 되는데
물음표를 하게 되면 오만 회가 다 오죠. 오만 회가 오도 contains all은 그냥 false로 주겠지.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저걸 쓰는데 강건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보면 그게 물음표 쓰는 거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바이너리 서치. 바이너리 서치예요. 근데 여기도 이거 보세요. 여기도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가 타입 매개변수 제한할 때 여기를 제한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여기를 제한하지 않고 요 리스트를 제한하고 있어요. 요 리스트를. 그래서 그 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스트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바이너리 서치하려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이 키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ompareable을 extend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 앞에는 extend, 뒤에는 super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리스트는 무슨 애야? 소비자야? 생산자야? 이 리스트에 있는 애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애들을 줘서 그 비교 함수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서 extens를 쓰는데 여기는 슈퍼를 쓰고 있어요. 슈퍼. 슈퍼를 쓰고 있는데 왜 슈퍼를 쓰냐면 이렇게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A가 comparable A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B가 있어요. extends A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B는 compare to 함수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얘가 implement 하고 있는 타입은 comparable B가 아니죠. B가 아니라 뭐예요? A예요. 그러면 B가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B가 아닐 수가 있어요. B가 아니라 뭐일 수 있어요? 그거의 조상, 부모일 수 있어요. 그거를 처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B라고 생각해 보면 B가 구현하고 있는 컴페어러블은 B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B가 아니라 B의 상위 타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컴페어러블은 늘 이렇게 써요. 물음표 슈퍼티. 왜냐? 얘가 자기 컴페어러블 B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고 여기도 슈퍼티예요. 슈퍼티. 슈퍼티는 얘가 B 클래스인데 A 컴페어러블 A여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부모에 있는 메소드 갖고도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슈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 보면 얘는 맥스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맥스를 구하는 거는 또 최대값이니까 컴페어 투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 요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앞에다가 뭘 해놨어요? 오브젝트를 넣어놨어요. 오브젝트를. 이 오브젝트를 왜 넣어놨을까요? 그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요거 유심히 보세요. 얘가 왜 필요할까까지가 만약 이해가 되면은 정말 자바를 잘 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설명드리고, 우선 이제 타입 매개 변수의 전달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이제 클래스,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제 여기에 이 t를 계속 다른 데다가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t 쓰는 거 말고 또 다른 클래스의 타입 매개 변수로 t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링크 리스트 t 쓰고 여기 t 쓰고 t 쓰면은 내가 링크 리스트 스트링을 타입 인자를 줘서 스트링 타입 인자를 줘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클래스에는 뭘 임플리멘트하고 있냐면 이터러블 스트링을 임플리멘트하고 있는 거고, 얘가 제공하고 있는 그 반복자는 이터레이터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t를 다른 데다 계속 똑같은 t를 쓰게 되면은 이제 내가 여기다가 지정된 그 타입 인자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요 노드라는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한 내부 클래스가 아니죠. 그렇죠? 스태틱한 내부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t를 쓰면 돼요. 근데 이 링크 리스트에 있는 노드들은 그 일반 내부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중첩 내부 클래스로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드들이 외부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실습시험 볼 때도 레코드를 만들었는데, BFS 하려고 그 레코드를 스태틱으로 안 만나서 문법 오류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해결 못 했더라고. 근데 왜 문법 에러가 난 거지? 그 레코드가 일반 클래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들은 다 뭐였어? 스태틱한 함수였어요. 스태틱한 함수에서는 일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나요? 생성을 못해요. 일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려면 일반 메소드에서만 생성이 돼요. 왜? 이 내부 클래스의 객체는 뭘 유지해야 돼? this를 유지해야 돼요. this를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태틱한 메소드는 뭐가 없어? this가 없죠. 그럼 거기서는 내부 클래스를, 일반 내부 클래스를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레코드나 내부 클래스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스태틱한 걸 만들어줘야 돼요. 스태틱을 안 만들어줘서 문법 오류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만 고쳤어도 금방 통과됐을 거예요. 그 문법 오류, 아니 그런 문법 오류 나면 손 들고 물어봐요. 여기 감독하는 저한테. 그 왜 이거 에러 났는데 왜 에러 났는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그 정도는. 어? if 문법을 모르겠다 물어보면 꿀밤한테 때리고 싶지만 그런 건 물어보셔도 돼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에러 나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 왜 에러 났습니까? 라고 시험 보는데도 물어봐도 돼요. 그 정도는. 그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얘도 노드도 스태틱을 써야 돼요. 근데 스태틱을 쓰면은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애예요. 그래서 t를 그냥 갖다 쓸 수 없어요. t를 쓰려면은 얘를 또 뭘로 만들어줘야 돼? 얘도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은 타입 매개 변수 t를 써서 t를 여기다 전달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는 t를 썼는데 내부 b도 t를 써요. 그러면 A 객체를 어떤 타입 인자 갖고 만들면은 그 내부 클래스인 B도 똑같은 타입 인자를 쓰겠죠. 얘는 UV를 쓰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B는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string integer 쓰면은 B는 무슨 타입? integer 타입을 쓰겠죠. 그리고 여기는 UV면은 얘 V는 전혀 U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 때 B를 만들 때 내가 타입을 지정해 주겠지. 인테저 지정하든 밖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유틸리티 클래스의 범용 함수들을 쫙 만들 때 여기다 한번 만들고 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범용 함수도 스태틱한 함수면은 다 독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함수마다 별도 다 똑같더라도 뭘 지정해 줘야 돼요?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의 전달.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C++는 템플릿으로 우리가 코딩을 한 다음에 타입 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타입 인자로 t 위치들을 다 바꿔.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 그 다음에 문법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타입 인자가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문법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내가 범용 클래스를 만들고 5개의 타입, 서로 다른 타입 인자로 만들게 되면은 클래스를 몇 개 만들어요? 컴파일러가 5개를 만듭니다. 각 타입 인자마다 t 위치를 그 타입으로 다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다 컴파일을 다시 해. 그래서 문법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자바는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클래스를 5개의 타입 인자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5개의 코드를 5개의 클래스 정의하지 않고 하나의 코드만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하나의 코드만 정의해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은 원시 타입이 안 되고, 그리고 그 T로는 뭘 생성 못해요? 객체를 생성 못하고 배열도 생성 못합니다. 만약 C++처럼 타입 인자마다 다 대치한 다음에 코드를 만들고 문법 검사를 하게 되면은 원시 타입도 쓸 수 있고 또 객체도 생성할 수 있고 배열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원시 타입을 유지할 수 없고 객체도 생성 못하고 T로 T의 배열도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T를 없애야 되잖아. 돌아가는 코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T를 없애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레이저라 그래요. 그래서 자바는 이레이저 과정을 한 번만 거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이레이저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한되지 않는 타입이면은 다 T를 뭘로 바꿔요?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제한된 타입이면은 뭘로 바꾸냐면은 첫 번째 제한된 타입으로 바꿔요. 자, 여기서 요 경우에는 예를 줬잖아요. T에 타입 인자로 예를 줬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컴패러블이잖아요. 그러면 타입 매개변수 위치를 뭘로 바꿔요? 다 컴패러블로 바꾸는 거예요. 컴패러블로. 얘가 익스텐스 컴패러블 돼 있으니까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얘는 오브젝트 컴패러블 돼 있으니까 두 개 돼 있으니까 뭘로 바꿔요? 컴패러블 안 바꾸고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예요. 오브젝트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컴패러블로 바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브젝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거는 뒤에 예제 나오니까. 자, 이레이저 과정은 어떻게 한다? 타입 인자로 그 T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아니면은 그 제한된 타입이면은 제한된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 예시를 봅시다. 얘는 제한이 없죠. 요 첫 번째에는 제한이 없어요. 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레이저 하면은 T를 다 뭘로 바꿔요?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 코드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애가 있다. 그럼 얘는 T가 컴패러블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요. 요 슈퍼T는 의미가 없어요. 이레이저 하고 나서는. 그럼 이 슈퍼T는
언제 이용할까? 이레이저 하기 전에 컴파일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호출한 애가 물음표 수포티가 맞는지 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문법 검사할 때 하는 거고, 문법 검사가 통과가 되면 이레이저 하고 나서는 그냥 이레이저 된 상태로 시행하면은 문제는 없이 처리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코드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레이저 과정은. 또 뭐를 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의 max는 이제 이렇게 되면 뭘 리턴해? 요 max잖아요. 그러면 뭘 리턴해요? 이렇게 이레이저 하고 나오면 뭘 리턴해? compare of를 리턴하죠. 근데 얘는 뭐예요? 스윙이잖아. 그래서 뭐를 추가해 주냐면 자바가 코드에다가 요 앞에다가 나는 안 썼지만 내부적으로 요 두 개를 타입 변환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도 이레이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사용하는 코드들도 거기다가 뭘 추가해 줘요? 필요한 타입 변환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오브젝트로 범용 프로그래밍 했을 때가 있었어요. 자바에서도. 그때는 내가 다 일일이 뭘 했어요?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템플릿으로 바뀌고 그 타입 변하는 걸 나 대신에 누가 해줘?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제한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레이저이고요. 좀 다른 예를 볼게요. 여기는 T extends swimmable and flyable로 됐어요. 그래서 요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T를 뭘로 바꿔요? 첫 번째 제한된 스위머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요 fly는 스위머블로는 호출할 수가 없죠. 요 fly는 fly해버려야 돼. 그래서 이 앞에다 뭘 붙여줘요? 타입 변하는 코드를 이레이저 과정에 그 컴파일러가 넣어주는 거예요. 코드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게 되겠고 우리가 오브젝트로 만약 이렇게 하면은 오브젝트로 바꾸고 이 오브젝트들이 있으니까 다 앞에다가 그 타입 변환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타입 변환되는 반환 타입 변환된 코드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자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C++는 잘못된 타입 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법 오류가 나요. 근데 자바는 잘못된 타입 인자를 썼는데 타입 매개 변수 제한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행 시간 오류가 나는 거예요. 실행 시간 오류. 문법 오류가 아니라 실행 시간 오류가 나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강건하게 범용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타입 제한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사용할 때도. PCS 원칙에 따라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를 쓸 수밖에 없는 예시를 하나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드린 건데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T 배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성했냐면 오브젝트 배열을 생성하고 T로 타입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딩을 하고 이레이저 과정이 거치게 나고 나면 요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컴페어러블로. 컴페어러블로. 근데 이렇게 바뀌면 이거 에러 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 배열을 뭘로 못 바꿔요? 컴페어 배열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하냐면 여기다가
t extends object and comparable로 써요. 그러면은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오브젝트로 바뀌어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뭘로 바꿔? 오브젝트로 바꾸고 있죠. 그럼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저것만 제한을 해놓으면 또 자바의 특성 때문에 이레이저 과정에서 추가되는 타입 변환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편법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 제한을 앞에다 뭘로 넣어줘요? 오브젝트 하나 더 추가해주는. 오브젝트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레이저 할 때 뭘 우선해? 맨 앞에 걸를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그걸 해요. 그래서 이런 에러 없이 처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그 이레이저입니다. 아, 자, 어쨌든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은 실행 시간에 타입 인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어떤 타입 인자를 쓰는 타입인지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레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어레이 리스트가 인테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변수를 갖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원시 타입을 타입 인자로 사용할 수 없고 타입 인자 타입의 객체나 배열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용 객체를 인썸을 통해 특정 타입 인자를 사용하는 범용 클래스 타입인지 확인할 수 없고 스태틱 멤버에 타입 매개 변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용 코드 내에 타입 매개 변수 이용한 타입 변화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될 사항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A가 이런 엔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레이저 돼가지고 다 없어, 코드가. 그냥 오브젝트고 뭐가 돼 있기 때문에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동적 언어임에도 이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실제 이 A가 스트링을 유지하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에는 이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 요거는 아까 얘기한 그 얘기죠. 그래서 UVL 때 같아질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